이 강의는 자바 메모리 모델 기초 강의를 먼저 들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으셨으면 꼭 듣고 오세요. call by value는 값에 의한 호출로 메서드의 매개 변수의 값을 어떻게 전달하냐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스택 메모리 예시를 이용하여 어떻게 메서드의 값이 전달되고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예시로 메인 메서드의 로컬 변수인 num1의 변수에 저장된 값과 num2 변수에 저장된 값을 서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num1 변수에 저장된 값을 20으로 num2 변수에 저장된 값을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각 메서드가 실행된다면 생성될 스택 프레임의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를 살펴봅시다. 저번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메서드의 매개 변수도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의 메모리 공간에 할당됩니다. 그리고 스왑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것은 메인 메서드의 num1 변수와 num2 변수에 저장된 값입니다. 스왑 메서드 내에서 매개 변수인 int a와 int b 값을 서로 변경하더라도 스왑 스택 프레임 내에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메인 메서드의 num1 변수와 num2 변수의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지만 변경해야 할 값이 리터럴에서 인스턴스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과연 이 코드는 메인 메서드의 로컬 애플 변수와 그레이프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택도 없습니다. 참조값도 리터럴 값과 동일하게 값이기 때문입니다. 값이라는 관점에서 참조값이나 상수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변경하는 과정은 스왑 스택 프레임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문제와 동일하게 메인 메서드의 애플 변수와 그레이프 변수의 참조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person 클래스에는 age1과 age2 인스턴스 변수가 있고 값이 저장되어 있으며 age1 변수와 age2 변수의 값을 바꾸면 됩니다. 스왑이라는 메서드는 person 인스턴스를 전달받고 인스턴스 변수의 내용을 서로 변경하는 코드입니다. 기존의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메인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입니다. 메인 메서드는 person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스왑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다입니다.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면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에 가장 먼저 arg 매개 변수와 person 참조 자령 변수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며 첫 번째 코드가 실행됩니다. person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데 힙 메모리 공간에 person 인스턴스를 적재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에 있는 참조값을 팝시킨 후 참조값을 복사하여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하며 오퍼랜드 스택에는 동일한 두 개의 참조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참조값을 팝시키며 참조값을 통하여 person 인스턴스의 생성자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실행 흐름은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 메서드로 실행 흐름이 변경됩니다.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도 메서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택 프레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와 오퍼랜드 스택, 프레임 데이터가 적재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스턴스 변수는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의 변수와는 다릅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흰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스택 프레임을 적재 후 생성자가 실행되면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의 0번 인덱스를 읽어 디스 레퍼런스를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디스라는 것은 이전 강의의 디스 키워드와 동일한 개념으로 엄밀히 말하면 단순한 키워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조값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person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 오퍼랜드 스택을 팝하여 디스 참조값을 전달합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 시에도 새로운 스택 프레임이 추가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의 생성자의 호출이 끝나면 실행 흐름은 person 클래스로 넘어와 다시 로컬 베리애블즈 어레이의 0번 인덱스를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 후 상수 54를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을 두 번 팝하여 디스와 상수 54를 읽어 age1 인스턴스 변수의 상수값을 저장합니다. 다시 0번 인덱스를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 후 상수 24를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또다시 오퍼랜드 스택을 두 번 팝하여 디스와 상수 24를 읽어 age2 인스턴스 변수의 상수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반환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 person 인스턴스의 생성자 메서드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실행 흐름이 다시 메인 메서드로 돌아와 인스턴스의 참조값이 오퍼랜드 스택에 전달되며 오퍼랜드 스택을 팝하여 person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1번 인덱스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 수압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먼저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1번 인덱스의 값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오퍼랜드 스택을 팝하며 수압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person 참조값을 전달하며 수압 메서드의 스택 프레임으로 실행 흐름이 넘어갑니다. 수압 메서드의 local variables 어레이에는 person 매개 변수와 temp age local 변수가 메모리 공간에 적재됩니다. 첫 번째 코드는 person 매개 변수를 통해 age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어 local 변수인 temp age 변수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0번 인덱스를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을 팝하여 person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통해 age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을 다시 팝하여 값을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1번 인덱스에 저장합니다. 두 번째 코드는 person 매개 변수를 통해 age 1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어 age 2 인스턴스 변수의 값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0번 인덱스의 값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 후 다시 한번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0번 인덱스의 값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이때 오퍼랜드 스택에는 푸시가 2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을 팝하여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이용하여 age 1 변수의 값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오퍼랜드 스택을 2번 팝하여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이용하여 age 2 인스턴스 변수의 54값을 저장합니다. 세 번째 코드는 local 변수 temp age 2에 저장된 값을 age 1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local variables 어레이의 0번 인덱스 값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1번 인덱스의 값도 읽어 오퍼랜드 스택에 푸시합니다. 오퍼랜드 스택을 2번 팝하며 person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이용하여 age 1 변수의 24값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코드가 끝나면 수압 메서드는 void return을 통해 실행 흐름이 메인 메서드로 넘어갑니다. 수압 메서드까지 실행이 완료되면 수압 스택 프레임을 팝한 후 흰 메모리를 보면 person 인스턴스의 변수들의 값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스턴스 변수는 local variables 어레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 아니라 흰 메모리에 저장되고 참조값을 통해서 변경하므로 스택 프레임이 팝되더라도 흰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턴스 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해가 될 때까지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다면 앞으로 롱런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겁니다. 자바 메모리 구조 기초 강의와 컬 바이 밸류의 강의는 하나의 세트 같은 강의이므로 여러 번 복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